유엔의 인권기구들이 모두 강제 북송을 유엔 헌장 및 고문 방지 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도 대한민국의 최고 인권기구라고 하는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그 젊은 청년 2명의 어부 출신이라고 하는 청년들이 판문점에서 북쪽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머리를 찢고 발버둥을 치고 했던 그 모습을 아마 대부분들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탈북 어민들을 강제 북송했던 이 건에 대해서 인권위에서 지금 이렇게 의견이 올라갔죠. 반인권적 결정했던 것에 올라갔더니 이거를 현재 지금 인권위를 구성하고 있는 자들이요 각하를 했어요. 지금 통과를 안 시켰다는 거죠. 자, 국민 여러분, 지금 이러한 사람들은, 북쪽의 청년들은 인권이 없습니까? 저자들이 짐승입니까? 동물입니까?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입니다. 우리 동포들이고 우리의 형제들이라고요. 그런데 저 젊은 청년을 저런 식으로 밧줄로 묶어서 강제로 북송을 시켰어요. 그리고 저런 짓을 했던 자가 지금 우리 탈북자들 그 업무를 담당하는 그 하나원인가 하는데 원장님과 와 있었다 하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 나라가 정상화가 되기 위해서는요, 아직도 너무너무 요원합니다. 너무너무 요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북한 인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이들의 인권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도 아직도 이거 정상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인권 침해 업무를 주로 해야 되는 게 인권위원회의 고유 기능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재인이 때 임명됐던 이 인권위원회의 구성인자들이 인권도 이념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는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유엔이나 아니면 국제기구들도 이 북한 괴뢰들이 하고 있는 짓,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 자행되었던 이 여러 가지 범죄 행각들에 대해서 인권 조약의 위배 사항으로 보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의 현재 최고 인권기구라는 인권위에서 다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인권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자들, 그대들은 과연 북조선 사람이요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이요? 그러니까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가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크다라는 것이 밝혀졌죠. 그리고 이들이 최근 들어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진정조차도 각하한 데 대해서 이것은 반인권적인 결정이다. 강력하게 성토하고 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이들을 잡아다 족쳐야 됩니다. 밥그릇을 빼들어버리고 이들에 대한 예산을 없애버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렇게 기생해서 국민들의 회사로 밥 쳐 드시고 계시는 아이고 고매한 이런 인권위원님들 전부 다 잡아다가 삼천교육대를 보내서 목봉체주를 시키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여당, 국민의힘당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자들도요, 뭐 이거를 말로만 가십거리로 짓거리지 말기 바랍니다. 예? 행동을 하기 바랍니다. 행동을. 그러니까 지난 2019년에도 국가인권위원회가 한변이라는 것은 그 한반도의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을 우리가 줄여서 한변이라고 하는데요. 이 한변에서의 인권 침해 진정 또한 각하를 했어요. 이미 2019년도에 그 짓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북한 어민들을 강제 북송한 이 사건에 대해서도 또 각하를 했어요. 자, 보면요, 당시에도 보면은 귀순한 어민이 이미 추방되어 조사가 어렵다 이런 되지도 않는 이유를 댔고, 이번에는요 재판 중이라는 이유를 댔는데, 이게 북쪽의 빨갱이들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면 어떻게
어떻게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인권 침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는요, 인권위원회의 고유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다른 어떠한 사법 절차도 중첩되지 않는데 이런 억지 이유를 들이대는 것은요, 한마디로 강제 북송을 인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 문재인이 같은 간첩 세력들과 똑같은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유엔의 인권기구들이 모두 강제 북송을 유엔 헌장 및 고문 방지 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도 대한민국의 최고 인권기구라고 하는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는 다르게 보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문재인 때 포진된 이와 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을 볼 때는요, 빨리 하루속히 이 구성인자들을 척결해 내야 됩니다. 자, 이것이 여기 봤더니 문재인의 그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민변이라는 그 빨갱이 세력들 있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 민변 회장을 지냈던 송두환이라는 자가 있는데 이 송두환이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때 임명된 위원들이 인권위의 다수의 의석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의 치하에서 밥 빌어먹기 위해서 이 인권위원회에 갔던 이자들이요, 모든 것을 이념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고 친평양, 친북한 괴뢰, 친공산주의 사상과 이념에 함몰되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이런 적대 세력, 반역 세력들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따라서 이제 지금 당장이라도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손을 되찾아오게 하려 한다면 바로 이 국가인권기구를 장악하고 있는 저 반역의 세력들, 반대한민국 세력들을 하루속히 쫓아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위원회, 원래 이 위원회 커미티라고 하는, 혹은 카운슬이라고 하는 것, 이런 조직은요, 공산주의 사회에서, 즉 전체주의 사회에서 인민들, 국민들을 통제하고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방자치제에 들어가 있는 유사한 조직들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이 국제공산주의 운동, 코민트렌에 의해서 조종되고 있는 것이며, 그 중앙에는 러시아 모스크바, 그리고 중국 북경, 그리고 북조선의 평양이라고 하는 저 괴수들의 담합과 그 은밀한 지령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 국가인권위원회가 자행하고 있는 이와 같은 만행과 이런 도발을 볼 때 우리 국민 모두가 분노를 하셔야 되면서, 동시에 이런 국가인권위원회를 아직도 부숴버리지 않고 있는 대통령실도 엄하게 국민 여러분께서 꾸짖어 주십시오. 도대체가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은 국민들이 주는 철새로 밥 쳐드시면서 뭔 짓을 하고 있길래 아직도 이런 간첩보다도 못한 자들을 국가인권위에 남겨놓고 있는지, 반드시 이 자들을 밥그릇을 뺐든지 조직을 없애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국민 여러분께서 지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시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잇따라서 이런 편향적인 결정을 함으로써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괴뢰군들에 의해서 2020년 서해상에서 피살돼서 억울하게 운명을 달겠던 이대준 씨의 친형님 되는 이래진 선생께서 또 그 유가족들께서 주철현, 기동민,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인권 침해를 당했다라고 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했던 진정 또한 각하가 되었습니다. 거부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 당시 귀순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적절성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진정 또한 각하가 됐습니다. 즉 우리 국민의 보편타당한 상식으로 봤을 때는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입니다. 자, 국내 인권 문제에는요, 과도할 정도로 관심을 쏟으면서 북한 괴뢰 관련해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인권위는 평양의 인권위원회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의 인권위원회입니까? 이 인권위원회의 이중적인 태도는 비판을 받아 마땅한 정도가 아니라 이자들은요, 정말 과거의 형법에 의해서 육시라도 할 만큼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인권의 상위의 개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인권은요, 자유만큼이나 동등하고 고귀한 가치로서 자연인으로 태어난 사람 누구나 천부적인 그 권리를 향유할 가치와 그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은 그 어느 것보다도 귀중하게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인권위에는 인권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면요, 대한민국의 정통성이나 대한민국의 이 국가 정상화는요, 어디에 가서 찾을 수 있죠?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자, 이렇게 대한민국의 인권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편향된 결정을 내리고 평양의 지시에 순응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인권위원회를 그냥 두어서 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안 되겠죠. 예? 자, 우리 그 서해안에 죽은 그 이대준 선생 사건도요, 제가 우리 첩보망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골든레이크 801호인가 하는 배가 원래 폐선이 되었는데 인천항과 남포항을 수없이 왕복했던 게 다 세계 해사기구에서 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정보위원들 얘기가 아무리 봐도 이대준 선생이 거기서 죽게 된 거는요, 그 배에서 이대준 씨가 절대로 보아서는 안 될 현장이 들켰다는 그런 제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즉, 이 얘기는요, 피살된 이대준 씨는 굉장히 청렴하고 올곧은 공무원이었어요. 여러분들 절대로 전라도 사람들이라 해서 삐딱한 그 간첩 쓰레기들 내지는 종북 좌파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오히려 전라도가 고향인 사람들이요, 우리 애국지사가 더 많습니다. 정말입니다. 자,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거짓말인가? 그런데 이 이대준 씨는요, 이런 그 전라도 출신의 해양수산부 공직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이 벌어진 그 현장을 본 거죠. 그리고 배에서 강제로 떠밀려서 바닷물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살아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중국 어선들이 그 이대준 씨를 발견하고 구조해서 그 구명조끼까지 입혀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모든 거를 없애버린 자가 누구예요? 당시 국가안보실장 서훈과 국가정보원장 박지원과 이 자들이 SI 특수첩보를 삭제시켜버리면서 이 모든 진실을 감췄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대준 씨랑 동승했던 그 배, 그 선박리에 있던 자들이 필경 북과 내통하고 있는 간첩들이 있었다. 저는 이런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그 첩보를 제공해주는 우리의 동료들은요, 평생을 대한민국 정보 현장과 대북 공작 현장에서 투신했던 그런 전문가들께서 저에게 하교해 주셨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제공이 아니라 하교입니다. 저와 같이 보잘것없는 자에게 가르침으로써 일깨워 주었었던 이런 이야기를 제가 국민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대준 씨 형님 이래진 선생님도요, 동생의 이 억울한 죽음도 이런 식으로 국가이권에 제소할 게 아니라 당시 그 배에 동성하고 있었던 전체 인원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허탐기를 태워서 반드시 재검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범죄가 정권 차원에서, 문재인 정권 차원에서 북측과 내통을 했고 북에게 어떠한 유리한 점을 제공하고 은밀한 거래를 했는지를 밝혀야만 이대진 선생님의 죽음도 정확하게 밝혀낼 수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작은 결론으로 내리면요, 이 정치적으로 철저하게 중립을 지켜야 될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념적으로 편향이 돼서
평양을 또 받들고 있고 있는데 이러한 인권위원회라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즉 인권위원회가 이념과 정파성에 치우치게 되면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돌아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인권위원 11명 가운데 위원장뿐만 아니라 대부분들이 이 쓰레기 만도 못한 김명수란 자가 임명을 하고 또 간첩 문재인이가 임명했던 사람들이에요. 한 명을 제외하고는 다 그런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자, 따라서 좌측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좌측으로 기울어지다가 뒤집어진 이 운동장을 우리는 더 이상 방관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권위원회는 더 이상 정파성 이념과 북조선의 공산주의 전체주의 사상에 편향된 그런 인간들이 바로하고 있는 집단이 아니라 자유대한민국 이 공화국의 이념과 사상에 부합된 사람으로 저는 교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